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 의원 모시고 대선 결과와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밤을 꼬박 네, 새셨죠. 그랬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일단 이게 개표가 80% 넘을 때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습니다. 네. 어디서 승부가 갈렸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영배 의원님부터. 네. 네, 저도 밤을 새면서 지켜봤는데요. 서울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고요. 아시겠지만 12시 반 정도부터 예.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가 쭉 앞서가게 됐는데요. 이제 서울과 충청에서 승부가 갈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승부였습니다. 12시까지는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네. 어려울 만큼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쯤에 거의 4-5시간 전쯤부터 이제 윤석열 네. 후보가 앞서면서 승부가 계속 굳어져 왔는데요. 이번 승부를 갈랐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신 또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그 승리의 의미를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국민만을 위하고 또한 국민을 위한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성공한 정부가 되겠다. 예. 좀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국민의 여론이 5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윤 후보께서 48.56% 과반에 못 미치는 이런 득표를 얻으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스로 좀 자성을 하고 또한 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2달 동안의 그 인수위를 거쳐서 저희가 정부를 출범을 할 때 어떤 그런 분열 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고 정말 통합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이런 수도권의 민심이 결국은 민주당의 마음을 떠났다. 예. 민주당을 떠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에서 31만 표를 저희가 더 얻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윤 후보가 얻으신 한 25만 표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의 승리가 저희 그 윤 후보의 승리에 국민의힘의 예.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원인은 결국은 부동산이다. 저희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역대 대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었던 게 15대 대선입니다. 1.53%포인트고 이번에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나온 걸로 계산해 보니까 0.73%포인트 24만 표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박빙 승부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 우선 끝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그 뜻을 잘 이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도 성심껏 준비하고 일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서울과 경기도 주변에 이제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저도 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로감, 예. 이 누적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이번에 네거티브나 프레임 싸움에서 아무래도 예. 이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 굉장히 덧씌우기가 심했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점도 뼈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2030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좀 갈라치기가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여러 논란들이 좀 심하게 증폭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이 좀 편가르게 하는 이런 정치가 재현된다는 우려가 심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고 국민 통합 정치에
구호를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이제 반성적인 차원도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지역별 득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광주에서도 두 자릿수를 네.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광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저희가 그 생각했던 그러한 그 그렇죠. 이준석 득표율에는 대표는, 예, 네. 미치지를 못하는 예. 한 12.75% 정도 네. 이제 나와서 그 호남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계속 관심과 예.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은 하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감정 없고 또한 세대 갈등 없고 예. 이제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이것이 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 어떤 그런 지역 갈등 또한 세대 간 갈등 이런 없이 정말 그 남녀 또 갈등 없이 정말 하나로 뭉치는 이러한 통합 정부를 만드는 예. 뭐 국민 화합을 만드는 뭐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막판에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호남 말씀하셨으니까 예. 민주당이 그동안 텃밭이라고 이렇게 예. 불리기도 했는데요. 호남에서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보인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정치를 쭉 해오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합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일종의 야반도주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호남이나 젊은 층에 상당히 반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응집력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가 좀 더 나왔던 것 같고요. 또 2030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는 네. 뭐 이제 숫자로도 나오지만 2030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것과는 다르게 예.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보면은 그 단일화 효과가 그렇게 썩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저는 국민 통합 정부를 좀 먼저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예. 정말 정쟁과 발목 잡기로 얼룩진 이런 양당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 그리고 국민 통합의 정부를 꾸리고 정말 통합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생산적 정치를 하자. 예. 이런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 구체적인 여러 다당제 방안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전조 의원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정말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금방 주신 말씀대로 통합의 정치 꼭 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럼 의원님도 이번 대선에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판세를 이제 뭐 결과가 나온 지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네. 더 조금 분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0.7%의 예. 박빙의 차이로 저 승리를 한 데 있어서는 결국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좀 저희가 오히려 질 수도 있었겠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 그 개표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이것을 쭉 보면서 이제 결국은 저희 사실은 처음에 출구조사가 0.6% 앞서는 걸로 예. 그 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오히려 기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 굉장히 좋았죠. 좀 침묵이 흐르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로서는 한 7, 8% 정도의 예, 그러한 여유 있는 승리를 좀 예상을 했는데 1%도 안 되는 이러한 그 결과에 예. 저희가 좀 의아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게 맞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뭐 원인은 이제 저희가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안 됐다고 하면 오히려 좀 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냐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 또 이것은 굉장히 가정적입니다만 만약에 또 민주당과 또 정의당의 뭐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했다면 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의원들끼리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 뭐 단일화가 뭐 승리의 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모양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늘 보면은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약간 정략적인 그런 주고받기, 거래 뭐 이런 이제 걸로 진행이 되거나 또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들 보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예. 이제는 좀 정치가 이렇게 뭐 밀실 거래라든지 뭐 자리를 놓고 서로 야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제도를 좀 바꾸고 틀을 바꿔서 예. 정말로 국민 통합 정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인수위 단계부터 야당과 협치를 하고 국민 통합을 내각을 꾸리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모아내는 정치가 가능한 그런 이제 정치로의 전환 예.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이런 여러 가지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국민적으로 좀 더 공감대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민주당도 약속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만은 0.7% 예, 예. 뭐 이런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럴 때 정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통합 정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이 아무래도 최대 과제겠죠. 네, 예. 의원님 지금 아픈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몇 차례 연달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요.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좀 위기감이 있어서 혁신하자,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선거에서 졌고 이제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 지도부이시기도 한데 당 수습은 어떻게 해나가실지. 예, 우선 무엇보다 거듭 국민들께 겸허하게 국민들의 회초리를 받아 안고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께서 당사에 오셔서 무엇보다 본인이 이제 부족한 탓이다라는 예. 말씀으로부터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국민들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후보가 뭐 물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지만은 무엇보다는 거대 여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오만함에 대한 질책이다. 예.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그런 이제 질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훨씬 더 혁신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4시에 저희들 지도부 회의를 열게 되고요. 예. 앞으로 추후에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텐데 무엇보다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예. 혁신하는 새 출발의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다짐부터 드리겠습니다. 새 출발 계기라고 하면 뭐 어떤 비대위 전환이나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예, 계시나요? 아마도 비대위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기가 뭐 오늘 내일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체제를 좀 꾸리고 지방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서부터 저희들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을 하겠다. 예. 이런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선거 후반대에 배우자들의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됐고 이제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언제부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인사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네. 혼자 이제 참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 후보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뭐 영부인이라는 네. 이런 표현도 좀 저 영분 쓰지 말자고 하셨죠. 쓰지 말자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래서 조금 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좀 기존과는 좀 다른 정부가 좀 될 수도 있겠다. 뭐 영부인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겠다. 네. 이 얘기를 이제 그 공약 중에 또 예. 큰 공약으로 있었죠.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뭐 충분히 저희가 또한 지킬 거라고 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화문 시대를 여는 예. 이러한 좀 정부로서 뭐 국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또한 민간의 그 유능한 전문성을 더욱더 살려서 민간 합동으로 하는 뭐 이러한 좀 합동위원회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움직이는 뭐 이러한 좀 정부, 좀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될 것이라 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말 네. 한마디 그리고 인사 하나에도 네. 굉장한 무게감이 생기는 네,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인수위 구성 절차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그 위원장 인선이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혹시 네. 당내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선 확정된 것이 예. 불과 몇 시간 전이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뭐 실질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뭐 아침 그 모 언론에 예. 뭐 어느 분이 뭐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안철수 대표. 네. 이제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뭐 그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좀 아, 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예, 그래서 뭐 아직 좀 뭐 오늘 내일 아무래도 뭐 가장 이제 급한 것은 결국은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결정을 좀 하긴 하지만 뭐 저희가 또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그 안철수 대표와의 이러한 뭐 상의 하에 예. 인수위부터 이제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예. 적절한 분으로 빨리 이제 인수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인수위 구성에 어느 정도 관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많은 이제 협의가 뭐 상당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그 인수위부터 이제 공동 참여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하시겠다고 두 분이께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그 첫 그 발걸음이 예. 결국 이제 인수위원장을 경함에 있어서 두 분이 충분히 협의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지만 정도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아닌 걸로 확인하셨다는 거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없다. 것으로 네. 예,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가능하겠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뭐 그렇게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뭐 인수위원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직 예. 결정된 바는 없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제 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화 발표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총리 가능성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사실 총리는 이제 민주당의 협력이 없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철수 대표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고요. 예. 또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 무엇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어떤 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국민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선거 때는 갈라서 싸우고 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들 뭐 이제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더욱 그러한데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제 전주혜 의원님 또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함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예. 하는 포부를 밝히신 거를 꼭 좀 이렇게 네. 함께 지키면 좋겠다. 뭐 그런 당부의 말씀 겸 말씀을 좀 안철수 대표 드려봅니다. 총리 카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해주십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결정된 바가 아직 뭐 예. 없을 테니까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창사진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 뭐 이 당선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판단할 문제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총리도 있고 뭐 인수위원장도 있지만 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검찰총장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요? 네. 검찰총장은 아직 뭐 임기가 네, 다음 검찰총장. 예. 네. 임기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이제 예, 그 2년에 이제 임기가 예. 이제 보장이 그렇죠.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그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좀 임기가 남아 있는 예. 것이고요. 뭐 그 다음에 그거는 좀 아, 네. 지금 좀 언급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이제 검찰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 자리예요. 네네. 혹시 뭐 이렇게 의원님 법사이기도 네, 하시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신 분 있습니까? 이제 문재인 그 정부에서는 독특하게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 네. 계속 되셨죠. 그래서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뭐 판사 내지는 이제 교수 출신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좀 됐습니다만 이건 사견입니다만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꼭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출신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검찰이 제가 2년 동안 법사위로 봐온 바로는 상당히 정말 수사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훼손이 된 이제 예. 이러한 좀 상황이고 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말 권력의 칼날을 거누는 뭐 이러한 수사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죠. 윤석열 총장 이 이제 좀 힘을 잃은 그 다음에는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꼭 검찰 출신이든 뭐 아니든지 간에 예. 좀 검찰의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좀 그러한 공정한 분이 예.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어느 편을 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인사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자리 나눠 먹기 같은 거가 이제 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부 출범할 때 참 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오랫동안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였다고 보는데 예.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권이 바뀌지만 개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을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의 편으로 예. 혹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인사를 한달까, 뭐 장악한다 할까, 예. 뭐 그런 거는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저는 우리 전주에 있는 법사위원이시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과 함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저는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연장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당선되기까지의 뭐 핵심되는 장면들을 보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각각 좀 많이 보였어요. 네네. 그 두 분이 어디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배치가 되는지 아까 그 아침 보도에도 보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자리가 소위 말하는 뭐 비선 실세라는 것은 뭐 그것은 정말 권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뭐 권위나 아니 영향력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인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다 그렇게 뭐 무자리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적정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가고 또 그 사람이 좀 영향력을 행사하되 그 이외에 어떠한 뭐 그러한 그 직위에 있지 않은 이러한 비선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뭐 이 부분은 그 당선인께서 현명하게 여러 또 의견을 경청해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기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사실은 검찰 개혁과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요구에 따른 성과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랜저 검사다, 또 뭐 주식을 받아가지고 돈을 뭐 100억을 벌었다는 검사도 있고, 그런데 전혀 수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사실 이게 유전무죄다, 예. 유권무죄다, 뭐 이런 이제 이 자주 섞인 말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엘리트들일수록 오히려 절제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와 정치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이 또다시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히려 본인하고 가깝고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뒤로 물리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한 검찰로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제 하시려면 저는 오히려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강화하고 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인수위 이후에 국회하고 저는 뭐 긴밀하게 논의하셔야 될 내용이고 예. 저희들이 또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하고도 충분하게 좀 토론을 통해서 예. 좋은 저는 그런 결론들을 좀 맺었으면 좋겠고요. 예. 개혁적인 방향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좀 약속을 하신 바대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예. 몇 사람의 이런 권력을 예. 가진 사람들의 이 정부가 아닌 그런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도 하나 여쭤보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 지내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어떤 역할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폐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 예. 당시 박주선 비서관이 예. 수석의 역할까지 대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인사수석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만들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그 부분은 결정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 검찰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장악하기 위해서 예. 그런 통로로 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폐지하시는 거다라면 저도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예. 네. 공직 기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 그런 공직사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가 필요하시리라 보이는데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예. 국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이렇게 다시 논의하는 것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번 선거 치르면서 이제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뭐 선거도 결국 이제 뭐 정책 선거보다는 서로 좀 뭐 네거티브가 좀 흐른 뭐 이런 점이 좀 저희로서도 좀 아쉽고요. 좀 이런 점이 좀 더 지향이 돼야 되겠다. 예, 좀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정책으로 국민들께 또한 그 경쟁하고 또한 평가받는 좀 그러한 선거가 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전주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께 의혹으로 제기되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은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잘못 이렇게 네거티브를 한 거는 또 잘못된 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번 대통령 후보 여야가 두 분 다 영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이제 큰가 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를 깎는 자성을 예. 네. 해야겠구나 하는 게 하나의 이번 선거의 교훈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석 달 뒤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잘 지켜지는지 저희가 네, 지켜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대선 상황 관련해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